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치 테마주 인물별로 조금 볼 건데요. 일단 우리 보유 중에 안철수 관련주 안랩부터 살펴보고 갈 겁니다. 일단은 기사는 안 볼게요. 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장으로 인해서 출마 발표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서울시장에서도 1위. 대권 지지율은 사실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은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이 되면서 까미유엔 씨가 원래 대장으로 최근에 이제 이때부터 지지율 8% 찍은 날부터 막 급등하기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까미유가 지금 쉬고 있고 써니전자가 또 다시 제꼈다가 지금은 안랩이 키 맞추기로 인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되게 긍정적이죠. 안랩이 그간 좀 못 따라간 흐름이 되게 많았는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 비중은 그대로 보유하다가,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3% 수익 실현한 것처럼 또 치면은 또 한 2% 3% 수익 실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분할로 대응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당장에는 3월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놨던 우리 가이드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도 장초 강세에서 고가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줬고요. 아직 이날 이제 갭상승 때 이후로는 뭐 다시 의미 있는 뭐 거래량 동반한 뭐 급등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죠.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를 봐야 합니다. 홍정욱 관련주도 잠깐 보긴 할 건데, 홍정욱 관련주를 먼저 보고 올까요? 일단 고려산업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가 전체적으로 조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홍정욱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은 채로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날 이렇게 SNS 관련 내용으로 급등을 하고, 조정을 살짝 받았지만 계속 양봉으로 버텨주면서,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계속 매수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주면서 다시 오늘 또 정치 테마주 강세가 이렇게 보이면서 기술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거. 홍정욱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차트만 놓고 본다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이 내용도 뭐 SNS 내용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이제 뭐 홍정욱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 거라서 설이죠. 기대감일 뿐이라서 그걸 이제 충족을 시키는 출마가 없을 때 또는 길어질 때 이게 좀 진부하게 갈 수 있으니, 그런 리스크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 새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30%대를 찍어버렸습니다. 뭐 지난달 뭐 여기서는 이제 25%로 되어 있는데 새해 기사에는 30%로 이제 기관별로 다르다 보니까 30%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또 이낙연이 이렇게, 아직까지 이낙연이 좀 주춤을 하고 있지만 그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의 이슈로 인해서 주춤을 하고 있지만 조용한 상태죠.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거. 근데 이재명 관련주가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정치 테마로 그냥 진짜 좀 밀고 간 이례적인, 이 자금력 있게 끌고 간 이 상승의 주체가 그냥 끌고 올린 겁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뭐 분석도 안 되는 상승인 거고, 뭐 예측도 안 되는 상승이에요. 그냥 돈으로 만들어버린 차트입니다. 안 그래도 동신건설이 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이라서, 자, 유통 물량이 27%, 28%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적은 돈으로, 뭐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유통 물량이 많은 그런
종목에 대비해서 적은 돈으로 그냥 밀고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요, 오전 초반에 제가 저희 VIP방에 오늘 단기로 좀 관심으로 보고 있는 게 정다운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얘가 이렇게 치고 나서 오늘 뭐 급등주 올라타는 매매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신건설을 제가 얘기하면서 시작한 이유입니다. 동신건설이 이 정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뭐 지지율이야 뭐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 뭐 의미 있는 급등락이 아니라면 큰 변동은 없고, 결국엔 이젠 주가 증시에서 정치 테마로 이제 그냥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분위기로 가는데 이재명의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그냥 증시에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동신건설을 매매하고 그리고 무료방에도 같이 매매를 할 때 형제 INC가 있죠. 이날 수익 실현을 우리가 하고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얘도 뛰고 있어요. 얘를 매매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거였습니다. 그냥 3연상, 단순한 3연상이라서 아니죠. 차기 후발주라서. 차기 후발주, 후발 대장주. 동신건설, 에이텍 TN이 애초에 에이텍 TN이 원래 이재명으로 그냥 매번 움직이던 종목이었다면 이번에 족쇄가 풀리면서 동신건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뭐 프리엠스도 차기 후발로 또 올라왔고, 오늘은 또 토탈소프트, 뭐 인터지스 이런 애들이 하나씩 이어받고 있단 말이에요, 바톤을.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 요 구간에서는 형지와 같이 좀 에이텍과 형지 얘네 종목과 같이 동신과 그리고 뭐 프리엠스 얘네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갇혀있는 캔들이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급하게 쫙 올라와서 상한가에 감겼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뭔데요? 차기 후발. 돈다고요, 돈다고. 도는데 정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재명 관련주로 여기서 많이 쉬었죠. 다 뱉어놓고. 근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까 뭐 10% 뭐 이렇게 뛰었다고 한들, 그래도 좀 차기 후발 대장주에서 정다운이 그래도 2등주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잡으면은 이득이에요. 요거는 뭐 쉽게 지금 이미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고, 그래도 급등주에 올라타는 매매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분할 매수라고 했습니다. 1차 매수 정도만 해주는 걸로 하고, 만약 오늘 이제 단체 상승이기 때문에 테마 패턴으로 오늘 이런 식으로 단체 막 상한가 여러 종목 지금 현재 두 종목이고 뭐 10%대는 아주 많고 20%도 있고 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얘 만약에 그래서 내일 단체 조정 받아서 뭐 좀 내려온다 그러면 또 담아주고, 또는 이때 1차 매수하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정다운을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26.5%까지 이렇게 다녀와 버린 탓에 뭐 물론 아까 얘기한 계속 얘는 여기서 기어가던 종목이라서 매매를 못할 건 없습니다. 못할 건 없는데, 이 정도로 뛰어버리면 오늘 1차 매수를 굳이 진행을 할 필요는 없죠. 단체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조정은 나와요. 그 조정에 보면 됩니다. 그 조정을 볼 때, 근데 오늘 정다운이 초반에는 그래서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는데, 간만에 에이텍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오리엔트 쪽 형지도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뭐 동신, 뭐 이 전체적으로 뭐 TLI, 프리엠스도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전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체 조정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기 전에 일단 오늘 종가, 내일 캔들을 보고 나서 일단은 정다운은 하나 관심으로 두고 보는 거고, 인터지스도 보고요. 왜냐면 차기 후발을 본다고 했습니다. 차기 후발 또는 아예 기존에 대장을 하던 에이텍 쪽,
또는 우리가 매매했던 형지도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대장을 했던 애들이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게 오늘 간만에 보이고 있으니, 간만에 치고 올라오는 이 종목들을 보느냐, 또는 차기 후발 예상을 해서, 차기 후발 대장주를 예상을 해서, 예상이 근데 완벽한 예상은 아니죠. 오늘 그래도 정다운 같은 애들이 뛰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흐름, 패턴을 예상을 해서 보는 거고, 거기에는 정다운, TLI, 인터지스 정도 세 종목, 뭐 아즈텍 WB 정도도 얘는 완전히 그 후발 정도로 볼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평소에 없기도 하고, 뭐 아예 매매를 못할 정도로 없진 않지만 주가에 대한 매력은 있어서 뭐 얘까지도 봐도 되는데, 사실 단기로 이런 변동성이 생겼을 때 매매하기에는 인터지스, 뭐 정다운 이런 쪽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고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어서, 이재명 관련주는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기존에 그러니까 에이텍과 뭐 오리엔트 또는 뭐 형지 이쪽에 대장을 한 이력이 있는데 쉬어가다가 동신건설 쉬고 차기 후발 대장주 올라오면서 얘네도 간만에 오늘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거래량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때 상승할 때도 이렇게 약했어요. 근데 오늘 좀 의미 있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쪽으로 이미 대장을 했던 애들을 재공략하는 관점. 두 번째는 차기 대장의 이력이 아직 없는데 정다운, 인터지스, 그리고 TLI, 테마 다 같이 움직일 때 급등은 했는데 형지 INC 이런 애들처럼 차기로 올라와서 대장을 한 이력은 없는 종목을 차기 대장주로 예측을 해서 해보는 방법. 그러니까 얘네는 잘 맞추면은 상승률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이런 양 두 가지의 그런 종목 선택의 방법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지는 일단 1번은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무료방에서도 같이 해서 형지 INC는 이런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겼었고, 이번에는 오늘 정다운으로 관심을 가진 만큼 정다운, 인터지스, TLI 이 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넘어갑니다. 지지율 1위로 30%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서현탄메탈, 뭐 제일테크노스, 서현, 뭐 이즈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관련주 대비해서 약해요. 약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빼달라고 한 이유로 뭐 추가 얘기는 없지만 공식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치 선언, 나 대권 출마 선언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지율이 저렇게 30% 뛰었다? 이재명 관련주 조정 나올 겁니다. 동신건설 같은 거 하한가도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2등이고 지지율 높기 때문에 뭐 완전히 죽고 끝나는 건, 테마가 끝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겠죠. 왜냐면 지지율 10%가 더 나온 이 인물이 정치 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사로 악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거기서 추가로 이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막 달릴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처럼은 못 가고 있다는 거. 윤석열 관련주는 이때 제가 영상을 딱 업로드를 했잖아요. 얘 내용이 뭐였죠? 이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 거기에 대한 항소인데, 그래도 의외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를 피했어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윗구간으로, 반등 구간으로 올라서서 뭐 매매야 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테크노스, 서현탄메탈이 오늘 뭐 이즈미디어랑 같이 이렇게 좀 대장급인데, 이 대장급으로 올라타게 된다면 좀 지금 자리는 애매하죠. 돌파를 하느냐 조정을 받느냐니까. 그래서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뭐 제일테크노스 이런 종목으로 본다면은 사실 서현탄메탈, 이즈미디어 방향 보고 얘네는 뭐 리스크 좀 적게, 지금이라도 뭐 물려봐야 3%니까 매매를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는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안철수 관련주, 홍정욱 관련주,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후에 또 뭐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그 외에 또 인물들 관련주를 한 번 더 정리를, 또 한 번 더가 아니라 뭐 계속 되겠죠. 그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전반적인 흐름과 인물별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